안녕하십니까, 노승호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덥고요. 주시장은 오늘은 또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호조 소식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주시장 오늘 시초가는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0.36%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시초가가 공교롭게도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봉의 움직임 살펴보더라도요. 거의 하루 종일 일직선으로 45도 각도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날이고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이 또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아침부터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 매도하고 지수도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흘러내릴 때는 절대 중간에 저점을 예단해서 싸다고 매수하시면은 안 되는 날이다. 이런 거를 오늘 또다시 좀 깨달을 수 있는 좀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요, FOMC 회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 앞두고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시장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더 좀 길게 본다면 7월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해결 확인도 필요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베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요. 확인하고 또 매수하면 좀 비싸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최소한 베팅을 하더라도 그 FOMC 회의는 좀 끝나고 해야 되는 거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잠잠해질 것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매수를 했어야지 오늘 매수는 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또다시 또 부각이 되었어요.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고, 텐센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 포기 명령 등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급격도로 위축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중국에 도착해서 지금 어제와 오늘 1박 2일 동안 방중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에 좀 갈등이 더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보시면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3%대 하락을 했고요. 홍콩 지수는 4.9%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과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대만 지수는 0.9% 정도 하락, 그리고 국내 주시장도 0.9% 하락. 그러니까 국내 주시장은 사실 이제 IT 비중이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대만과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급락하는 거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정말 특이해요. 시장 보시면서 시초가가 고점, 그리고 종가가 저점. 이런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윗꼬리도 없고요. 아랫꼬리도 없는 이런 좀 시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부터 또다시 위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하루 종일 흘러내렸던 모습 속에서 내일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할지, 그 내일 시장에 대한 예측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을 잘 세워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거든요. 3월 달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5월 달에도 그렇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식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14포인트의 지난주 저점과 3188포인트의 7월 초 저점, 거기가 깨지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현금이 최고의 종목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그래도 박스권이고 하단부에서 이제 좀 베팅을 해봐도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FOMC 회의 전에 베팅을 하려면 내일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시장이 지지라인을 붕괴하면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시장이 지지라인을 지지면서 그래도 깨지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지금 모습이 마치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좀 새로운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만드는지 여부가 내일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카카오뱅크 공모가 시작되었어요.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뭐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좀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제가 금요일날 이제 상승했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매도하셨던 분 계시다면은 그분이 위너인 거죠. 하루에 6%대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첫날 37.8대1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약 관련하여서 BNK 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좀 고평가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 증권사들은 매도 리포트를 잘 안 내는데 같은 금융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NK 투자증권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매도 리포트를 내가지고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공모를 어차피 신청을 해도 많이 주질 않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잃어봤자 잃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몇 주 청약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요즘에 공모주들의 특징을 보더라도 사실 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계속 이제 공모들이 이어져요. 공모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공모주 쪽으로 쏠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힘이 들고 자금들은 공모주 쪽에 쏠리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에 사실은 좀 이제 최근에 안 좋았던 그런 움직임에 이런 공모주들이 계속적으로 청약이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강한 종목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같은 날 또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고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실적 호전주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런 조정을 보일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종목별 장세예요. 종목별 장세.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이고 뭐 어쩌면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데 갈 종목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이 실적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그런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조정 보일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역시 또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좋았고요. 완성차,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기업으로서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지만이 현대차그룹의 승계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차그룹을 그래서 지분과 관련된 부분, 정의선 회장이 어떤 주식을 올려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하신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뭐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항상 시간이 계속 없어서 아쉬운데 현대오토웨어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중에 2%대까지 강세를 기록했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